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함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여러분, 특별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5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꼭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4주년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초가 속에서 맞이했다고 봅니다. 사면에 그를 비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그에게 향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고, 그를 지지하는 열렬 지지계층 일부를 제외하고 민심은 그로부터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에 뽑히고 5월 10일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는 5월 9일 오후에 청와대를 물러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의 하산길이 시작됐습니다. 사면 초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산길에는 곳곳에 덫이 있고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고, 과연 그가 내년 5월 9일 무사히 청와대를 떠나 경남 양산의 그의 사저에 도착할 수 있을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저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며칠이나 머물고 있을는지, 그의 사후의 안전이 과연 보장될 수 있을는지, 저의 예감과 이견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그의 하산길에는 엄청난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5월 9일까지 간다 하더라도 양산 사저에 도착해서는 아주 이른 시일에 그 사저를 떠나서 사법 처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예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면 초가라고 하는 것은 네 방향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인데, 2200년 전에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마지막 대결을 해화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을 포위한 유방군이 달빛이 교교한 한밤에 초나라 군사들 고향의 노래를 그 포위된 성 안으로 크게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우도 놀라고 초나라 군사도 이 천하가 어느 사이에 유방의 천하가 되었구나, 그래야 탈출자가 생기고 급기야는 항우가 자결해서 초나라가 멸망된 데서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헤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다. 만일 오늘이 5월 15일 토요일이고 내일이 5월 16일 일요일입니다. 광화문광장이 코로나를 핑계로 통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전 어느 시점에 거기에서 2019년 10월 3일 민심이 폭발한 것과 같은 일이 이미 벌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도 일대사변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사면 초가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의 하산길이 어떻다 이렇게 목 아프게 얘기할 필요 없이 뭔가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또는 내일 광화문 광장에 열려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사면 초가의 종결이 그 끝판왕을 우리는 볼 수 있을 텐데, 불행히도 광화문 광장은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도도히 불길처럼 흐르는 이 민심의 불길은 우리가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증명했지 않습니까? 이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어느 순간 그의 하산길에 대폭발을 일으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가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된 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2017년 5월 10일 헌법에 서약하고 공약한 게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린다. 나를 반대한 국민도 전부 포용한다. 그리고 나를 비판 반대한 사람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는 기용해서 쓰겠다. 그리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소통을 하며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고 남대문 시장에 수시로 가서 상인들과 소주잔을 서로 나누며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젊은이들하고도 대화를 하겠다. 이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완전히 국민을 속인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괘씸하기 짝이 없는 짓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괘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도 더한 욕설을 퍼붓고 싶은데 저는 지금 굉장히 점잖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공약 중에 예를 들면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는 적당한 장소에 기용하겠다. 그 말대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된 새 부처의 장관, 뭐 여자 장관, 제2의 조국이라고는 무슨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도자기 밀수했다는 사람, 뭐 또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봤다고 하는 이런 장관 후보를 고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헌법적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결국 끼리끼리 해먹고 끼리끼리 봐주다가 이런 인사불상사도 결국은 유발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국민들에게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60분간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통령이 20분을 모두 연설을 하고 40분을 질문 답변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뉴스를 직접 시청을 했더니 웬걸 35분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고 나머지 20여 분에 한 7, 8명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이 자리에서 뭐 기자들을 비판할 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만 그게 질문입니까? 아주 순치되고 부드럽고 답변하기 쉬운 것만 묻고 그래야 쉽고 편하게 답변하고 그게 국민을 속이는 일이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지난 4년 동안 잘못이 하나도 없다. 집값 오른 거 그건 일시적 현상이다. 그것 때문에 수요 공급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야당과 일부 시민들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여성 장관 수를 30% 채워야 되니까 뭐 임혜숙인가 하는 여성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면 그 30%가 안 채워지니까 요게 1호 낙마 대상인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살리고 무슨 도자기 밀수한 후보자만 낙마를 시켰다. 이게 세 사람을 두고 흥정하듯이 하나만 낙마시키고 둘은 봐달라. 이게 국정 운영, 국가 원수 그리고 행정부 수반 그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이게 무슨 노름판에 야바이판입니까? 하나 빼고 둘 주고 둘 빼고 하나 주고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4월 7일 민심의 불벼락을 맞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로남불 아주 태연하게 그래야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농단, 사법방해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당해도 여러 번 당했을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혀가지고
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의 재판을 미루고 깔아뭉개고 하는 앞잡이로 김명수를 써먹고 있고, 그리고 검찰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충견 노릇을 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이 김학의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사건과 관련돼서 직권남용했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말하기를 그 기소된 것이 징계 사유나 직무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 자리에 남긴다는 겁니다. 2,300명 검사 중에 지극히 일부 친정부 편에 서 있는 검사를 제외하고는 서초동 일대에서 이성윤이를 그 자리에 유임시켜 XXX다.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X개다. X개. 이런 자를 중앙지검장에 기소가 됐는데도 그대로 앉히고, 이건 우리 헌정사회, 검찰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서야지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소인배는 자리를 얻으려 안달하고 일단 얻고 나면 이 자리를 놓칠까 두려워 무슨 짓이든지 저지르고 만다고 한,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어제 그저께인가 기소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휴가를 내고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 휴가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가 충견 노릇을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결국 기소도 못 막아주고 나를 이렇게 토사구팽을 시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손가락질을 청와대에서 향하고 하는데, 이 손가락질은 이성윤의 권총 총구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에까지 몰려있어요. 법무장관이라는 자도 태연하게 이걸 해임하지 못하고 직무정지도 하지 못하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이게 완전히 사법농단, 사법방해가 아주 바닥에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외교 안보 관계에 있어서는 이 정권 실세들, 주사파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4대 굴종주의, 이 이념을 가진 자들은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 28,500명 주둔하고 있는 것은 이 식민지의 종주국, 제국 군대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게 물러가라. 이런 기조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이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그들이 문재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라는 여자가 회고록이라는 것을 내가지고, 그가 한만호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선거구의 중견 건설업체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재판이 회부돼 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결국 2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에는 당시에 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른바 진보 판사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도 만장일치로 이건 유죄다. 한명수이가 9억 원 뇌물 먹은 건 사실이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2년을 살고 나왔는데도 나는 결백하다. 문재인 대통령 앞장서서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 내가 심정적으로는 대신 내가 감옥이라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이래에 한명숙 사건을 다뤘던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뒤를 지금 캐고 있고 계속 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해찬 전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했고 한명숙도 총리를 했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명숙 씨는 군사 정권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던 놈들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조작해가지고 깜방에 보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한명숙과 우리는
그 군사 정권을 향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한 그 대상자들에게 빌붙어서 호의호식하고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이 우리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정권 핵심 실세들의 기본 사고방식입니다. 자, 저는 이해찬 씨와 한명숙 씨에게 묻겠습니다. 그래, 당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군사 정권에 빌붙어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기업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치자. 그대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대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대들은 이 헌법 체제 아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도 하고 돈도 벌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뇌물도 먹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대들이 비판하는 이 군사 독재 정권에 빌붙어서 잘 살던 놈들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한다면 그 군사 정권이 이루어 놓은 이 기득권 그것에서 손도 대지 말아야지. 그런데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체제 아래서 그리고 자식들 다 해외 유학 보내고 다 학비 비싼데 그것도 미국에 반미를 표방하는 자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이해찬 씨 대답해 봐요. 내가 당신이 한 이 말은 끝까지 내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건 내가 취급해 갈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끝맺겠습니다. 히틀러 말기에 미친 계획에 국가 운영의 핸들을 맡길 수 없다고 이 지하 반히틀러 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순교한 본 해포의 목사의 말이 저 뒤에 걸려 있습니다. 미친 자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초가에 휩싸여 가지고 몽환 속에 이성을 잃고 그리고 그를 에워싼 주사파 세력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임기가 1년 미만 남았다고 하지만 이들은 이 정권을 다시 유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모략극과 온갖 플랜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를 지켜보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 3월 9일 엉뚱하게 다시 이들의 잔재 세력들에게 정권이 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두 눈 부릅뜨고 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